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베이커리 카페 매장 관리. 오늘은 5강 재고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세계 커피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원두 커피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국내 커피 시장은 매 26% 성장하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원두 커피를 먹는 인구도 늘고 있고, 커피 시장이 확대되고 다양한 커피 종류를 찾는 수요층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지니 카페를 차리면 수익이 좋겠지 하며 너도 나도 카페를 오픈해서 꾸려나가는데, 커피 시장은 커지는데 정작 내 수입은 좋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는 내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은 늘지 않았거나 손님이 다른 카페로 분산돼 수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그렇듯 시장이 확대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매출과 수익률의 축소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를 나타낸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스타벅스나 다른 본사 직영점의 커피 전문점을 제외했다고 하니 모두 합산한다면 8만 개를 훌쩍 넘겠네요.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에도 약 8%의 증가율을 지속해왔습니다. 출점 수와 비례로 폐업 수도 상당한데, 전체 폐업 매장의 절반 이상은 영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영업기간 3년 미만 폐업 매장 수는 지난 2013년 1924개에서 지난해 4574개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매장 관리 수업이 아니고 경영 수업인가 하실 겁니다. 제가 왜 현 시장을 설명하는 이유는 매장 관리가 카페가 잘 되게 하는 경영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이러한 비율로 내 카페의 수입과 지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그래프대로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수익을 낼 수 없거나 줄었을 때 대다수의 사장들은 내부로 눈을 돌려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것으로 교체합니다. 줄어든 경영 비용은 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의 창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는 법으로 이는 커피 품질과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가? 이 새는 돈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 중 하나가 바로 재고 관리입니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 과잉 재고의 낭비입니다. 재고는 제때 쓰고 제때 들어와야 하는데, 이처럼 과잉 재고가 생기면 이를 보관하고 운용하고 운반하고 관리하는데 낭비가 발생합니다. 또 재고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원재료비가 높아져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선입선출, 적정 재고 보유 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왜 카페 매장에서 제품의 재고가 예상 밖에 빨리 소요되어 급하게 발주해야 하거나 또 재고가 없는 경우 두려워요. 몇 주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쓰게 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게 돼서 버리는 것일까? 이것은 정해진 규정대로 꼼꼼히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 메뉴를 제공하고 청소하고 재고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면 업무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이때 만들어진 재고 관리 양식을 순서대로 적어 간다면 월말에 재고를 맞추느라 밤을 새거나 장부 재고와 현 재고량이 맞지 않아 제품을 찾느라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회사는 재고를 종류별로 들어온 수량과 나간 수량을 모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고의 단가, 입출 수량을 통해 자산의 가격과 현 재고량을 재고 관리 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커피 매장에서도 구입한 품목의 유형에 따라 재고 관리 대장의 양식이 달라지는데 커피 머신, 커피 그라인더,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금액이 크고 사용 기간이 긴 품목을 고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핫컵, 아이스컵, 냅킨 등과 같은 소모품과 청소도구, 복사용지, 파일철, 볼펜 등과 같은 비품 및 사무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월 발주되어 사용되는 식음료 재료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품목이 정해지면 별도로 재고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각 품목에 대해 일련 번호를 붙이고 기록해야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초 재고량과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계 용어상 기초 재고량은 기초에 존재하는 재고 자산의 재고량을 말합니다. 커피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커피 머신 등 고정 자산과 비품 및 사무용품의 소모품과 식음료 재료는 기초 재고량, 적정 재고량을 산정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재고량이 정해졌다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재고라 함은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판매 활동을 위해 원재료, 반제품, 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 보유량을 최적화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구비하면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상품과 제품의 품질 또한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재고 또한 원활히 회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평균 재고량의 1.5배를 보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예상치 못한 매출에 대한 대처, 공급과 배송상의 문제에 대한 안전 대비책, 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량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주문 시기와 최소한의 재고량을 산정한 적정 재고량을 바탕으로 발주를 하면 대량 주문 시 비용 절감, 재고 운반 정리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 절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건을 정리할 때 쓰이는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출고된다고 가정하고 출고와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커피 매장은 식품을 다루기 때문이고 식품은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를 위해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배워봅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5월 1일로 된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통기한 5월 8일과 5월 13일자로 된 물건들이 새로 들어왔네요. 이 물건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상하거나 변질된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유통기한이 빠른 날짜가 먼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밀고 뒤쪽으로 갈수록 유통기한이 긴 것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선입선출법으로 물건들을 정리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재고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보이는 표는 커피 머신과 제빙기, 냉장고와 같은 고정자산을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품명에는 브랜드와 제품 모델명을 함께 적는 것이 좋고 물품 기호와 구입한 날짜, 연락처, 구입처를 함께 적어둡시다. 이는 나중에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품과 사무용품을 정리한 표로 수시로 사용하는 비품, 사무용품도 이렇게 표로 정리해두면 물품 발주에 좀 더 용이합니다. 실제 식재료들을 보면서 배워봅시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의 뒷면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만 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고일과 유통기한을 크게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이를 참고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종이컵과 같이 이러한 소모품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 순서를 정해 놓아서 이 번호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렇게 묶음 단위로 정리를 해서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오늘은 5강 재고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재고 관리도 쉽지가 않죠? 다음 주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